먼저요, 162페이지요. 일방 예약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계약을 하는 순서를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2월 1일, 여기서 일방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이요. 예약을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약은 일방 예약하고 쌍방 예약이 있고 편무 예약하고 쌍무 예약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일방 예약은 그냥 일방 예약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오고요.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3월 1일 날요, 본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4월 1일 날요,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요. 여기 6월 1일 날 여기서 물건의 하자가 이렇게 발생하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자가 발생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잔금하고 뭐하고요?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시 이행 관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시행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도금이죠. 꼭 중도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은 중도금 이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이 중도금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계약이죠. 이 본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이렇게 보통 계약금을 꼭 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금을 뭐라 한다?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요, 이 계약금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이것을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약금이라는 게 아니고, 해약금이 되려면 계약금이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그냥 매매 대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나가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해약금이라는 것은 뭐냐? 해약금은 여기 중도금, 즉 이행 단계가 되기 전까지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계약금을 뭐란다? 이것을 종된 계약이고요. 이것을 뭐란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종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주된 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물은 반드시 물건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가 있다?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요. 현, 대, 계, 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도 요물이니까, 요물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반드시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해야지 그것을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600을 줬다? 그럼 아직 400이 남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계약을 해지를 못해요.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서부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본 계약부터.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하는 거지,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금을 전부를 주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계약금을 1,000만 원인데 600만 원만 지급했다 그러면 6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600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그건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하면 얼마를 더 줘야 돼요? 나머지 400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그 중간에 계약을 해지를 못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은 이 일방이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 여기서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런데 예약은 뭐냐면, 예약은 항상 여러분 논리적으로 두 사람이 합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오늘요 강의 끝나고 점심 때 짜장면 먹으러 간다. 그럼 몇 명이 갈 것인가? 짜장은 곱빼기일 것인지 보통일 것인지 뭐 간짜장인지 이것이 뭐가 돼야 돼?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약은 그것은 채권 계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럼 계약이란 말의 뜻은 뭐냐?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것을 붙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단독행위는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약은 계약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은 무슨 규정이죠? 채권법이니까 이미 규정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약을 하면은 예약에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약 완결권이요. 그럼 예약을 완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완결한다,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예약 완결권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예약을 완결시키면 여기서 본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예약 완결권을 말한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권. 이 형성권을 어떻게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일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죠?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는 뭘로 한다? 말로 한다 이 말이죠. 말로요. 그 말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이 을한테 채고를 하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채고를 했어. 을에게요? 뭐라고 한다? 아니, 여기 을이죠? 을이 이렇게 쓰면 보통 이게 음식점이죠. 여기서 음식점이죠? 음식점이면요, 보통 손님이 완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 보통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을이 완결권인데, 그러면 우리 몇 명 왔어요. 이렇게 해서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바로 본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점 주인이요, 일주일 전에 예약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확실히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이을한테 물어볼 수 있죠. 올 거예요 말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갑이을에게 채고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을이요 아무 말이 없다. 을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것은 형성권이죠. 그러면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먼저요,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척기간. 이 제척기간은 어떻게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1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 갈 때 10년 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음식점 갈 때 어떻게 가는 거죠? 언제까지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2시까지요? 그러면 제척기간 매기다 내일 2시까지죠. 아시겠죠? 먼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될 때 10년이다 이런 말이죠. 합의가 안 될 때. 그런데 우리가 소멸시효는 뭐죠? 소멸시효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할 때 밀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척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 제척기간은 단기간 안에 끝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10년이 지난지 아니냐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요? 이것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법원 직권 조사.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담보책임에서 얘기하겠지만, 제척 기간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도 해당할 수 있는가? 원래요, 청구권은 소멸시효고, 그 다음에 형성권은 뭐죠? 제척 기간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멸시효,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제척기간에 걸릴 수가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담보책임 보면 뭐가 나오냐? 담보책임에 뭐죠? 대금 감액청권 형성권이죠. 계약의 해제권 형성권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죠. 이러면 청구권의 경우는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에서 소멸시효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대금감의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잖아요. 판례가 뭐라겠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면서 동시에 10년의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이렇게. 알겠죠? 10년의 소멸시효. 예를 들어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죠? 1년이거든요. 안 날로부터, 안 날. 그런데 소멸시효는 뭐냐면, 내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 이사 갔죠. 집을 샀죠. 사가지고 그 집에 이사 간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자를 내가 9년 6개월 만에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9년 6개월 만에 하자를 발견하면 9년 6개월이니까 10년 6개월 사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했어? 10년이 경과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배상은 청구권이죠. 소멸시효 걸리고요,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제척기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고요, 다른 모든 국가고시에 다 나온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가 이제 일방예약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아야 되겠죠.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시죠? 자, 노트 한번 보세요. 페이지요. 페이지 163이요. 근데 그냥 죄송한데요, 맨 뒤에 오신 분요, 혹시 여기 사무실 이걸 가져오야 돼. 이거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맞은데요, 좀 복잡하니까요, 사무실에서 이거 하나 달라갔어요. 그렇죠? 자, 페이지요.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87 보고 계세요? 연역 페이지 87을 보면 자, 페이지 80 보면 1번 매매의 일방예약은 페이지 87을 보세요.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163이요. 요약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63. 알겠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83. 똑같아요, 다. 알겠죠? 163. 자, 여기 보시면 일방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는요, 까맣게 된 것만 보는 거예요. 매매의 일방예약은 당사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죠. 그럴 때 매매의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87페이지 보고 있어요? 87은 맨 위에 생긴다. 2번요. 예약 완결권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약 완결권은 두 번째죠. 까만까만 읽어. 형성권이고 뭘 받는다? 제척기간. 3번은요.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뭐다?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4번은요. 기간은 어떻게 한다? 당사자 간에 뭘 한다? 약정을 하고, 약정이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문제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 끝에 부동산을 인도받았죠? 인도받았다 할지라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뭐가 된다? 소멸해버려. 우리는 원래 청구권은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제척기간을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5번요.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7번을 봐봐요. 7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얼마 한다? 1년다 이렇게. 거기다 8이라고 써. 8이라고 써가지고 8번. 여러분 8번이라고 썼나요? 썼어요? 자, 그러면 8번이라고 써가지고 쓰세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요, 제척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소멸시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가로 열고 닫고 담보책임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담보책임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일방예약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 7개, 8개 중에서 지문을 5개를 구성을 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다시 여러분 강의 노트 있죠? 이 강의 노트. 이 강의 노트 162페이지를 봐. 같이 여러분, 아니 여기 봐봐요. 이 노트 162 옆에다 놓고, 알겠죠? 따로따로 접지 마시고 제법 부탁인데 시간 없으니까. 162페이지 보면 그림 보여요? 160페이지 그 맨 위에 그림 보이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을 주면서 본계약이 이루어지면 본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금 계약을 종된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주면은 이 계약금 1,000만 원 줬다. 그러면 계약금이 언제나 해약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매매계약서나 쭉 보면은 나중에 계약서 보잖아요. 계약서 보면 밑에 뭐가 나오죠? 그러면 계약금에서 해약금이 이렇게 또 나와 있어. 원래 우리 민법 565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매매계약서 같은 거 보면 3조나 4조에 보면 꼭 계약금은 뭐로 본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금을 주고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금은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이라고 하고,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금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계약금은 해약금은 반드시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해약금이고, 만약에 갑이든 을이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해지하고 싶으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포기하고 2배를 주고 해지를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여기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니까 여기 보면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금 계약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여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이 말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죠. 여기 중도금 이후 단계.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요 계약금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중도금 이전 단계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금 이후 단계 여기에서요 일방. 여러분 일방이라는 건 뭐죠? 갑이든 을이든 이 말이죠. 일방이 여기 뭐가 있다? 채무불이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하냐고. 얼마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손해배상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이때는 이것을 계약금을 뭐로 한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느냐? 특약이 있느냐? 여기는 특약이 없느냐 이 말이죠.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요 우리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요 갑이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받은 계약금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2배 2,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이 중도금은 지나죠. 지나서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2,000만 원 주고 계약을 해지하느냐? 그건 못한다고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에 의해 가지고 이런 조건을 거쳐야 계약을 일단 해지를 해. 문제는 그런데 해지하게 되면 항상 손해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얼마를 청구하느냐 이 말이죠. 얼마를. 그때 손해를 청구할 때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주면서 중도금 이후 단계 어디에 대해서인가 당신이나 나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이 계약금은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꼭 특약을 써야 돼. 특약을 썼다? 그럼 여기 특약이 있죠? 특약이 있으면은 그 계약금을 뭐로 본다? 위약벌이나 위약벌 또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에 뭐로 본다? 애정으로 뭐로 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특약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 특약이 없다? 특약이 없다? 특약이 없으면 그럼 뭐를 해요? 여러분 특약이 없죠? 그럼 여기서 뭐를 하냐? 실제 손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를 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를 해. 실제 손해.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를 해.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만약에 1,300이 나왔어. 또는요 50만 원이 나왔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300만 원이 나와도 계약금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여기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했죠. 그럼 돈을 얼마 받아요? 1,000만 원만 받고 300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50밖에 아니에요. 50밖에 아니어도 얼마나 가져가요? 1,000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손해배상의 예정이 너무나 과다하다 그러면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 위약벌은 과다하다 해가지고 뭐 할 수 없다? 감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왜 할 수가 없느냐? 이 위약벌은 뭐 계약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거든요. 더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103조에서는 봤죠?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그런데 위약벌이 현저히 과다하다. 현저히 과다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 현저히 과다하면 뭐가 돼? 무효. 이렇게. 그래서 현저히 과다하다.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아무튼 위약벌이 많다고 해서 감액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이제 왕숙지구가 이제 열리면 아마 뭐 거기 처음부터 이제 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부터 이제 들어올 거예요. 상가요, 중심 상가 지역이요. 그러면 이제 상가 분양이 이루어지면 건물이 짓기 전에 다 분양이 이루어지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딱 일단 건물이 올라갔다, 공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분양하는 팀들이 얘기하죠. 이거 첫 분양이다.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이미 있잖아요. 한 번 분양이 돼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붙어가지고 그냥 뻥튀기 돼가지고 다시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계약서는요, 완전히 매매계약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없으면 끝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보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는데 첫 분양이다.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거의 대부분 지금 몇 번씩이요. 뭐를 해요? 뻥튀기 된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면 첫 분양이니까 앞으로 많이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미 1억이 붙는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봐.
거기 보면 상가라든가 아파트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위약벌이항시 꼭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을 때 위약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으니까 계약서에 맨 말미에 보면 맨 끝에 있을 거예요. 보면 위약벌이항시 꼭 붙어 있으니까 그 위약벌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죠. 계약금을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얼마를 더 떼이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꼭 보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브리핑할 때도 항상요, 여기를 한번 짚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약을 해약하고 싶어도 위약벌이 있으면은 해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이 쫄아가지고 안 할 수 있어요, 계약을. 알겠죠? 그러니까요, 말은 적당히 흘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눈치 한번 보고, 뭐 그래도 할 것 같다 그러면 좀 강하게 얘기하고, 뭔가 좀 금 놀린 것 같다 그러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아주 위약벌 약정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뭐한다?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료 한번 봐봐요. 자료 87 여기 87표 봐요. 밑에 계약이죠. 1번 법에서 1번 계약금에 의해 1번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부수가 뭐죠? 종된 계약이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교부가 뭐죠? 요물 계약이죠. 요물. 그 다음 2번요 증약금. 이러면 우리가 뭐냐, 계약금은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료식이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줬다는 말의 뜻은 뭐죠? 계약을 체결했다는 뭐가 되는 것이다?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위약금 특약이죠. 자, 그럼 1번 봐봐요. 까맣게 된 것만 읽어. 위약금으로 악이라는 특약이 없다. 그럼 물어본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가 없고 바로 밑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기속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2번 어떻게 한다?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2번에 오른쪽 칸 실제 손해말을 말 수 있다. 배상받을 수 있다. 실제 손해. 알겠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이익이 과다하다. 그러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 3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이 해제죠.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봐봐요. 첫 번째 끝에요. 매수인이 뭘 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죠. 그럼 바로 밑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얼마 할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엔요 일부 이행 착수. 봐봐. 우리가 여기서 이행을 했다는 것은 뭐냐? 이행 단계에서 이행이라는 것은 중도금이 만약에 4천이다. 그러면 4천을 다 주면 당연히 이행 단계죠. 중도금을요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1,000만 원만 먼저 던졌어. 그래도 이걸 이행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 정보의 싸움인데 정보. 집을 파는 사람은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현 시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주변 시세가 지금 3억 5천인데 이 사람 모르고 옛날 가게라고 3억에 팔았단 말이죠. 그럼 사는 사람은요 땡 잡은 거잖아요. 그 이 사람 어떻게 한다? 계약금으로 얼마를 준다? 3천을 주면서 중도금으로요 주면서 주인한테 물어봐. 중도금 쪽으로 좀 더 넣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주인은요 어차피 집 팔았으니까 돈 많이 땡기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좋다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중도금으로 얼마 집어넣어요? 한 5천을 집어넣죠. 계약권 주면서 동시에 중도금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가요 중도금이 원래 1억 5천인데 5천을 먼저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가 돼. 나중에 이 갑이요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죠. 집값이 지금 3억이 아니고 3억 5천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기능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좀 있다가 원래 계약금이 중도금이 3월 1일인데 2월 20일 날 중도금을 줄 수도 있고 먼저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판례가 뭐라겠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을 3월 1일이라고 정한 것은 두 사람 간의 약속 장소를 편의상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줄 때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5천을 먼저 줬는데요,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계약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부든 전부든 이행 단계에 접어들면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알겠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봐봐요. 이런 봐봐. 우리가 이행 단계는 매수인의 이행 단계라고 되죠. 중도금을 지급할 때가 매수인의 이행 단계죠. 그런데 여러분요 매도인의 이행 단계는 어디죠? 매도인의 이행 단계는 등기 서류 제공 시.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가 매도인의 이행 단계예요. 그런데 등기 서류는요 매도인은 언제 등기 서류를 주죠?
매도인은 언제 느껴져요?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왔죠. 우리 시험에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매도인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행 단계가 아니다? 이행 단계가 아니다. 이행 단계가 아니단 말이죠. 왜?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잔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것은 아직 이행 단계가 아니다? 아니다. 이행 단계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걸 연결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또 한 가지요. 우리가요, 만약에요, 내가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하니까 잔금 내 중도금 준 거 돌려달라. 계약금 준 거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계약을 해제하면 어때요? 소송으로서 해제한다고 했으면 이미 뭐가 됐어?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잖아요. 무효가 됐는데 내가 소를 취하했어. 소를 취한다고 해서 다시 계약이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3번은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되어 있죠. 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2번은요. 일부 이행에 착수했다.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3번에요.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거기 한번 줄거봐.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3번 줄궜어요.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세 번째 줄이요. 단순히 이행의 준비 거기 줄거요. 이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출금 신청 단계. 대출금 신청 단계 이 말이요. 써봐. 거기다가 이런 봐봐. 대출금을 신청했다 해가지고 대출금을 신청했다 해서 대출금이 꼭 나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행 단계가 아니단 말이죠. 이행의 준비 단계라는 것은 뭐예요? 대출금을 신청해서 대출금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내가 뭐라 한다? 내 통장이 있고 내가 상대방한테 뭐라 한다? 지금 나 중도금 지급할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뭐가 돼요? 이행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 지금 중도금 지급해야 되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에 봐봐.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체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지겠죠. 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지겠죠. 소송. 그럼 이것을 뭐한다? 이행의 착수이다 아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매도인의 이행 단계는 언제다? 등기 서류를 교부할 때가 이행 단계다 이 말이죠. 등기 서류 교부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행 단계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5번은요. 실제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직 계약금 계약이 없다. 자, 6번은요.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이다. 요물. 계약금 지금 약정만을 한 단계. 지금 아직 계약금을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7번은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외에도 반드시 뭘 해야 돼?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야 돼. 알겠죠? 그냥 해제한다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어? 공탁할 필요가 없다. 공탁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 그 다음에 8번하고요 9번하고 두 개 묶어. 8번하고 9번하고 묶어. 8번 9번이 뭐예요? 이거 좀 봐봐. 우리가 계약금에 대한 해제는 여기에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다? 중도금 이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을 하죠. 이것은 중도금 이후에서 나오는 것이지 중도금 이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8번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맞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9번은요 원상회복 의무로 한다?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자, 10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계약금만 지급했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행기 전 이 말이죠. 이행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맨 끝에 보면 우리가 계약금에서 계약 해제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계약금하고 뭐죠? 일방 예약에 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담보책임을 한번 잠깐 보셔요. 그 다음 장이요. 담보책임. 자, 우리 강의 노트요. 164. 강의 노트 164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계약금 있죠? 방금 했던 계약금은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아직까지 계약금이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최근에. 그러니까 계약금이 일단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리고 토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 오후에 국악선생님 기출문제집 해설 강의 하잖아요. 그럼 그거 왜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책으로 되어 있는 거 한 권을 보는 거잖아요. 책으로 되는, 물론 우리 문제집도 다 들어있죠. 그런데 책으로 되어 있는 걸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떼고 그것을 한 권을 암기하는 것은 문제 수가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후에 있잖아요. 고압 선생님이 그 민법 기출문제 해설하죠. 그 해설 문제집 사가지고 문제집이 다 있으니까 그거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듣고 그때 암기를 하시라고요. 그때 그 지문에 대해 그때 암기하시고, 적어도 안 되면 최소한 답이라도 암기해야 돼. 먼저 도저히 안 되면 왜 이게 틀리고 왜 맞는가, 답이 이건 맞는 지문이네, 이건 이것 때문에 틀린 지문이네, 적어도 이 정도.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한번 처음부터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앞뒤 전후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단 기출문제보다 중요한 건 절대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학원마다 내가 왜 문제 자꾸 얘기하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이 선생님이 강의가 똑바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 선생님 강의가 똑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 강의를 들었으면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거나 처음 본 지문이 너무 많거나, 처음 본 지문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지문이 너무 많아.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문이 몇 개씩 있을 수 있죠. 한두 개. 전부 다 강의하려면, 그러면 강의 시간을 몇 시간 해야 되냐? 150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개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적어도 답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꼭 문제풀이 강의하는 거 빠지지 말고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되게 쉽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면 큰일 나요. 공부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집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지 말고, 이 문제가 좀 많은 양이잖아요. 기출문제는 문제가 적잖아요. 아마 몇 주 안 하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들으셔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암기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너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돌 하나 딱 던지면은 너울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냥 처음에 그냥 기출문제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너울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니까 꼭 여러분요, 혼자서 하지 말고 좀 시간 내가지고 문제 풀이 할 때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담보책임을 이제 봐요. 담보책임이요. 담보책임을 보시면, 담보책임은요, 여기서 뭐냐면, 먼저 이제 우리가 569조가 있죠? 569조는 타인 소유물이죠? 그러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계약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뭐는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웃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이제 갑이 건데요, 여기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요, 을이 병한테 갑의 집을 팔 수 있다니까, 계약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갑한테 그걸 집에 사가지고 을이요, 병한테 등기해주면 되잖아요.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안 판대. 그럼 을이 병한테 등기 못 하죠. 그럼 병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니까 병이 그러면 을한테 가서 너 왜 등기 안 해줘? 빨리 그럼 너 책임져. 이렇게 가죠. 그때 갑이 을이 병한테 책임지는 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우리는 뭐는 할 수 있다는 거다? 계약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569조 이렇게요, 타인 소유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69조에 의해서 우리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가 체결하죠. 그럼 여기서 권리하자가 570조, 572조, 574조, 575조, 576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전부,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전부 타인의 권리 말이죠. 그런데 보통 전부란 말은 잘 안 써. 그냥 타인의 권리라고 그래요. 타인의 권리란 건 뭐죠? 이게요, 이 집이 갑의 것을 을이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여기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이 집이 2층짜리 집인데요, 2층짜리 집인데
1층은 을의 것이고 2층은요 갑의 것이다. 예를 들어서 땅이 있으면 100평이다. 100평 중에서 여기요 병의 땅이, 갑의 땅이 20평이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100평을 전부 다 팔았는데 남의 땅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안에요. 그것을 뭐란다? 일부.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죠? 100평 중 30평이 병소유다 이런 말을 하죠. 알겠죠? 일부 타인의 권리다. 그다음 여기 뭐가 있죠? 수량부족. 여기 뭐가 있다? 일부 멸실 이렇게 수량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요. 575조는요 뭐가 있다? 용익권능의 제한. 용익권능이요. 여기는 뭐다? 저당권의 행사. 저당권 전세권 행사 경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좀 보는 거죠. 여기 타인의 권리 있죠?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뭐란다? 그것은 이익을 배상을 해. 우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은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요. 이것만 타인의 이행이익 배상. 그래서 타인의 권리하고 전부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걸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일부란 말 있죠? 여기 부족이란 말 있고 여기 일부란 말 있죠. 여기 이 두 가지 있죠? 이것을 뭐란다?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어. 대금 감액이요. 돈을 깎는다 이 말이죠. 대금 감액 일부하고 부족하고 일부하고 이것은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용익권은 저당권인데 저당권 행사는 우리가요. 아파트에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매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다? 선이고 매수의 선이고 악인 것을 뭐란다? 불문한다 이 말이죠. 불문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매수인은 반드시 선의가 돼야 되고 여기가 제척기간은요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되죠? 제척기간은 몇 년 안에? 1년 안에 청구하는 거죠. 1년 안에.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손해배상이라든가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든가 계약의 해제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청구한다. 매수인 누구일 때요? 선의여야 된다. 매수인이요. 그런데 저당권 행사는 뭘 불문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이것은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항상 담보책임은 딱 하나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담보책임은요. 여기서 담보책임은 뭐냐면 여기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요.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요. 574조 수량부족 일부 멸실. 575조 용익 권능의 제한. 576조 저당권의 행사.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요 581조요. 581조 581조 그러면 뭐냐면 종류물이에요. 종류물에 하자 이렇게 딱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뭐냐면 대금 감액 청구권이요. 대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강의 노트 몇 페이지 남아 있냐면, 강의 노트요, 페이지요, 강의 노트 166페이지요. 166회 보면 그 맨 위에 보면 박스 있죠? 이 박스 하나가 그냥 담보책임이 전부 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담보책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전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부족, 용익권에 제한, 저당권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요 위에가 선이고 밑에가 악이에요. 위에가 선이고 밑에가 악이. 선이 악이 이렇게요. 우리가 담보책임은 누구한테 지는 게 담보책임이죠? 누구한테 지는 게 담보책임이야? 우리 봐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죠.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민법에 두 가지가 있어.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있고, 우린 지금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우고 있죠.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뭐가 있다? 대금 감액이 있고, 계약 해제권이 있고, 손해배상이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비슷한 게 뭐냐? 수급인의 담보책임이죠.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뭐죠? 공사업자죠. 공사업자가 건물을 지었어. 근데 건물이 하자가 있어. 그럼 수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여기에만 있는 게 뭐냐?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 보수 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하자 보수 청구권. 이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다음 중에서 담보책임하는 사무직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계약 해제권과 대금 감액 청구권과 하자 보수 청구권 등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하자 보수 청구는 어디에 있다? 수급인, 공사업자, 건설업자한테 있는 거라고. 우리 민법에서 담보책임은 뭐다?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물론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긴 있죠. 하나는 뭐다?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 완전물 구부 청구권이 있죠. 완전물 구부 청구권 581조죠?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디가 있죠? 이것은 576조 저당권 행사에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담보책임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올 수 있다? 다음 중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뭐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하자 보수 청구권이 언제나 정답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는 그것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다. 이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담보책임은 내용이 아주 많아. 내용이 많은데 사실은 딱 4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대금 감액을 한다. 청구권 앞에 감액이란 말이 있죠. 청구권 앞에 감액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형성권이니까 해제권도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잖아요. 이건 그냥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 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이것도 제척기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한다? 청구권이 우리가 청구권인데 제척기간이 걸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그것은 청구권이므로 본래인 소멸시효에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까 우리 봤었죠? 그래서 소멸시효 몇 년이다? 10년. 제척기간으로 말하면 몇 년? 1년 또는 6개월. 물건의 하자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10년은요 물건을 만 날로부터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소멸시효에 걸릴 수도 있다. 아시겠죠? 양자의 경합을 판례가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감액은 대금 감액. 봐봐, 우리가 대금을 깎는다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요 일부라든가 수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수량 부족이라든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요. 여기요 감액 일부라든가 이렇게요 부족이라든가 이렇게. 여기는 왜 악인 없느냐? 우리가 남의 물건이요 부족한 것을 알면서 산 사람을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100평 중에서 30평이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00평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매도인이 사가지고 등기해준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등기를 못 해주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100평 중에서 30평이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대금 감액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면요 대금 감액은 감액 깎아달라 이 말이죠. 깎으려면 무조건 깎을 수가 없는 거죠. 깎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부라든가 부족이란 말이 있어야 돼. 일부라든가 부족이란 말이 있어야 돼. 뭐라고요? 일부 부족 이 말이 있어야 돼. 일부 부족, 일부라는 말이나 부족이란 말이 있어야 돼. 부족.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해제권이죠. 그럼 해제권은 뭐죠?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돼.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된다고. 선의는 다 돼. 알겠죠? 다 됐죠? 두 번째죠? 다시 대금 감액은요 반드시 일부라는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 일부 타인은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선악불문이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오직 누구만? 선의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해제는 언제 하냐? 해제는 목적을 말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알겠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를 해. 그러니까 봐봐요. 전부 타인의 권리는 100% 남의 거라잖아요. 100%. 알겠죠? 100% 남의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어때요? 뭐라 한다? 선악불문하고 이렇게. 됐죠? 다시 세 개죠? 자, 봐. 대금 감액은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 했을 때,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불문,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은 선의만, 그 다음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된다.
그런데 전부 타인의 권리는 전부가 남의 거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악 불문한다. 됐죠? 그럼 2개 됐죠? 3개 됐죠? 마지막으로 4번째가 뭐죠? 저당권은 뭐를 불문한다? 저당권은 우리가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매수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선악불문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악불문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봐봐.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 있죠?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이건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그래서 이행이익배상 이렇게 이행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이행이익배상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무슨 얘기라고? 이행이익배상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무슨 기간이죠? 제척기간 이렇게 됐죠? 제척기간은 이렇게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알겠죠? 이거 2개는 없어. 그런데요, 여기는요, 선의는 언제부터? 암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암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이렇게. 악의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 한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여기는 암날이죠? 여기는 뭐다? 한날이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봐봐.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일부 타인의 권리는.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안날로부터 1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왜? 선인은 안날이란 말이죠. 악인은 한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을 뭐로 바꾼다? 안날로 바꾼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여기 봐봐요. 용익권능의 제한은 뭐죠? 용익권능은 선인 경우에만 위가 선이라고 그랬죠? 선인 경우만 계약해제 손해상이죠. 그런데 뭐라고 한다? 용익권능의 제한에 있어서는 뭐 한 날부터? 안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류물은 몇 개월이다? 안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 말이고, 이 종류물에는 뭐가 있다? 하자 없는 물건을 뭐한다? 청구하죠. 하자 없는 물건을 하자 없는 물건, 이것을 뭐라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다 이렇게. 완전물 급부 청구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금 됐나요? 자, 거기 한번 이제 봐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여기를 놓고 여기 강의 노트로 봐. 강의 노트 이제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지. 유학집 페이지요 167이고 여기는 88. 자, 88 봤어요? 자, 맨 위에 보면 담보증의 발생 원인 이렇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그 담보증의 발생 원인 그래가지고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번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이라 나왔죠. 경매. 이거 안 했구나.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어요. 갑을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채무자. 자, 을이요, 채권자죠. 채권자면서 을이 저당권자예요. 채권자. 여기 병이죠. 병이 뭐냐? 경락인이에요. 경락인 이렇게. 여기서요, 경매가 뭐가 됐다? 경매가 무효가 돼. 경매가 무효가 되죠? 경매가 무효? 그러면 경매가 무효가 되면 안 돼요? 안 돼. 경매가 반드시 유효가 돼야 되고요. 이 경락인이 누구냐?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경락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채무자를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채권자를 먼저 배당받았죠? 배당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락인이 이제 경물을 경락받았는데 경락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물건에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권리의 하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의 하자는 책임 안 지고 권리의 하자만 책임을 져. 무슨 말이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이 강제로 팔리는, 경매란 말이 뭐죠? 강제로 팔리는 거잖아요. 강제로 팔리는 것도 억울한데요. 물건에 유리창 한 장 깨졌다고 해서 유리창 값 내놔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안 져. 여기서 뭐냐면 법률적 장애라는 것이 있어. 법률적 장애예요. 이 법률적 장애의 경우는 안 되죠. 이 법률적 장애를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적 장애가 뭐예요? 그럼요, 법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요, 자기가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경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공장을 못 짓는 땅이라는 거예요.
알죠? 그것을 법에 의해서 공장을 못 짓죠. 그 법에 의해서 공장을 못 짓는 것은 그 땅의 권리, 소유권이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을 뭐란다? 물건의 하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장애도 경매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뭐 하면 된다? 권리의 하자 이렇게 권리. 알죠? 여기요. 채권자가 뭐가 한다?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매수인은 뭘 한다?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요, 계약 해제를 청구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금 감액과 계약 해제를 했는데 손해배상은 원래는 손해배상이 없는 거예요. 왜 없겠죠? 경매의 경우는 왜 손해배상이 없느냐? 경매의 경우는 채무자인 갑이 자기가 원해서 경매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요, 자기 집이 경매를 당하니까 이 건물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뭘 하잖아요? 고지하지 않아. 고지 알려주지 않아. 그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원래는 책임이 없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담보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갑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요,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1차적으로 여기 채권자죠. 채권자가 어때요?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1차적으로 매도인, 채무자, 2차적으로 채권자. 아시겠죠? 이거. 자, 그럼 경매 한번 볼까요? 경매, 공매하고 경매를 포함하는 것이고, 경매가 2번에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은 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3번 권리의 하자에만 적용되고, 바로 밑에 여러분 권리에만 적용되고, 여러분 줄거예요. 물건의 하자 줄거. 물건의 하자 첫 번째 맨 끝에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 장애, 물건의 하자로 본다.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4번은요,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한테 청구하죠.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한테 하죠. 이 말의 뜻은 뭐죠?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채무자. 2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채권자. 이 말이죠. 5번은요,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3번은요, 3번은 봐봐. 여러분요, 우리 채권을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채권 매매. 우리 매매는 재산권을 매매하는 거예요. 채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말 수 있다. 매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봐봐. 여기요, 지금 갑이 을한테요 1억을 가지고 있어요. 1억을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일 날 이 돈을 을한테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이요, 여기 5월 1일 날 갑이 이것을 병한테 팔아요. 갑이 병한테 팔아. 알겠죠? 그래서 갑이 이것을 을한테인데 갑이 이것을 병한테 팔아. 병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이렇게 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병한테 팔았죠 지금? 근데 병하고 지금 을하고 있잖아요. 근데 병이 그러면 이 을한테 5월 1일 샀으면 돈을 가서 언제 가서 받아야 돼요? 언제? 10월 1일날 가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변제기가 되기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았죠. 채권을 매도했죠. 그래도 이 병이 채권을 양수한 자가 을한테 가서 돈은 변제기 때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변제 때 10월 1일날 갔더니 이 사람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 사람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병이 갑한테 뭐라고 하냐? 만약에 10월 1일날 갔는데 을이 돈이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 너가 10월 1일날 갔더니 을이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담보한다. 이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해. 담보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1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죠. 변제기에 도달했단 말은 지금 현재 10월 1일 날이죠. 오늘 채권을 갑이 병한테 넘겼어. 그러면 오늘 병이 을한테 가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을이 돈이 없다. 그러면 대신 누가 갚아주겠다? 갑이 갚아주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그래. 그러니까 매도인 갑이 매수인 채무자 을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시험에는 본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옆에 본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봐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도 며칠이다?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5월 1일 날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받아요? 10월 1일 날. 그러니까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냐는 것은 언제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 자력을 담보해. 변제기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4번 물건의 하자죠. 그럼 우리가 물건의 하자는 객관적 하자는 봐. 여러분 지금요 우리 이제 강의실에요. 강의실 지금 현재 날씨가 오늘 근데 뭐 오늘 태풍이에요? 태풍 몰아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세는가요? 아, 몰라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 지금 온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강의실이 지금 덥냐, 춥냐, 뭐죠? 적당하냐?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지금 강의실 온도가요. 적당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적당. 좀 춥다. 없어. 덥다. 나 더워. 그러면요, 봐봐. 여기 봐봐요. 우리는 적당하다는 사람이 있고 덥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이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한테 이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운 사람한테 맞추면 계속 에어컨 틀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 감기 계속 걸리겠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보면 여름에 학원에 안 나온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보통 천장에 에어컨 있는 거 있으면 천장에서 바로 쏟아지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이게 파카를 입어야 되잖아요. 여름에 파카를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공부 안 되는 거죠. 이게 안은 덥고 밖은 춥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원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에. 그러면 덥고 추울 때 에어컨을 누구를 맞춰주냐? 목소리 큰 여자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남자는 발언권이 거의 없어. 공유의 상황에서 남자들이 발언권이 있는 경우는요, 그 남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자들이 다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목소리 제일 큰 사람, 그 사람 목소리 따라 간단 말이죠. 그걸 주관적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따라 사는 거, 주관적 하자. 알겠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건, 건물 있죠. 에어컨 뒤에 옆에 벽면을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에어컨의 성능 검사서가 나와 있어. 그 성능 검사서대로 그 에어컨이 잘 작동되고 있다. 그러면 하자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만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객관적 하자라고 그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능이 나오면 문제가 없고,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카탈로그와 니은 봐봐. 니은 1번의 니은 견본이나 광고로서 특수한 품질과 성능 등을 보증했다. 그 말이 뭐냐? 디귿 카탈로그와 검사 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2번은 뭐죠? 확대 손해죠. 확대 손해. 확대 손해가 뭐예요? 이런 지붕이 크랙이 갔어. 금이 갔어. 그러면 비가 오면 지붕만 새는 게 아니죠. 지붕 밑에 있는 집, 알겠죠? 그 집의 벽지하고 천정이 다 젖죠. 그것을 확대 손해라고 그래. 그럼 벽지가 젖고 천정이 젖어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야 되죠. 이랬을 때 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지. 그것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가? 그걸 확대 손해라고 그래. 그러면 그 확대 손해에 대해서 뭐다? 첫 번째, 의무 위반이 있어야 돼. 벽에 뭐죠? 위에 금이 간 의무 위반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봐봐. 포항처럼 포항요 지진하면 일어났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진이 일어난 상태에서 비가 왔어. 손 쓸 틈도 없이. 그걸 가지고 집주인한테요, 수리해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집주인은 의무 위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딱 두 가지. 확대 손해는 두 가지다. 뭐다? 귀책 사유, 잘못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손해, 아니 뭐죠? 의무 위반.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하자가 있냐, 없냐는 언제 기준한다?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시, 이 말, 법률행위 시. 4번도 시험에 잘 나오죠. 원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하자 발생이나 확대 가공한 무슨 말이냐,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 손해배상을 정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무과실이니까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매도인은요. 그런데요, 매수인의 잘못도 있어가지고 손해가 원래는 100만 원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13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매수인의 잘못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에서 까야 돼, 안 까야 돼? 까야 되죠. 계속 공제를 해야 된다.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종류물이죠. 종류물은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안날 몇 개월? 6개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것을 뭐란다? 완전물 거부 청구. 써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특정물 X. 특정물에는 절대로 없어. 특정물에는 절대로 없다 이 말이죠. 어디만 있다? 종류물에만.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봐봐. 6번은요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우리 원래 담보책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이죠. 1번 임의규정이죠. 담보책임은 채권이니까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배제 줄고 배제 아예 없애. 감경 줄일 수 있어. 가중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집을 사면서 매수인이 만약에 이 집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자가 있으면 당신이 수리한 대금에 내가 2배를 주겠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 어떤 일이 있어도 매도인은 하자가 있어도 담보책임 지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특약을 하기 전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 하자를 미리서 알려주고 이렇게 약속을 해야지. 그 사실은 쏙 빼고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집을 팔면서 자기 집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숨기고 어떤 하자가 있어도 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한테 고지하지 않고 이런 약속을 한 경우는 책임을 진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요 물권법에서는 배웠죠. 공동소유에서요 공유물 분할을 할 때 공유물을 할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을 진다.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잘 보시고 여기에 있는 것이 왼쪽 페이지가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가 한 문제예요. 무슨 알겠죠? 이 오른쪽 페이지는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